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에 들어온 라리가 세리에의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10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 리그로 구성이 됐던 지난 15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1차전에서 3대0, 4대0 대승을 거뒀던 팀들이 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페네르바체, 릴, 그리고 마르세유 같이 3골차, 4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뒀던 팀들이 모두 비기거나 패배를 당하면서 굉장히 난해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주중에 펼쳐지고 이 챔피언스 리그보다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감독의 의중에 따라서 로테이션 폭이 굉장히 크다는 점 항상 유념을 하시고, 그래도 주말에 들어오는 라리가 세리에 A 같은 경우에는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결대로 이 출전 라인업이 나오는 만큼 풋볼살롱은 최대한 빠르게 이번 16회차에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취합을 해왔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신다면 1등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풋볼살롱이 지난 주말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3무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36.3배 3무 조합이 적중이 됐고 2무 조합 10.1배도 적중이 돼서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지난 주말에 프로토를 통해서 이번 승무패 15회차에 참가할 수 있는 총알을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3무, 2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달 들어서도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인 3무, 2무 조합이 이렇게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고,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2무 조합, 3무 조합을 탑승을 하셔서 유의미한 수익을 프로토에서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투폴 무자비, 세폴 무자비,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배 주력 조합도 프로토에서 풋볼살롱이 따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강승부 베팅 위주의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프로토 정배 주력 조합을 통해서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 공통 최종픽이 보통 96,000원이나 64,000원 조합으로 공유를 드리는데, 이렇게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을 줄여서 압축으로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도 양질의 압축 추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과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JI 고수분들의 공유픽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달 들어서도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 대표 고수이신 파파돼지님께서 97.1배의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셨고, 이렇게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셨습니다. 이미 파파돼지님께서는
96.3배 조합도 3월 5일에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제야의 고수분들이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 부장 채널에서는 농구 시즌의 농구 승호패 그리고 야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토토 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농구 승호패뿐만 아니라 야구 승일패 양질의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토 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주력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 부장 채널 역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그라나다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라나다 쪽 이변을 바라보는 이유는 최근에 마요르카가 그라나다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8월달 그라나다 원정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마요르카이고 최근에 그라나다 상대로 5연패 포함해서 공식 경기 1무 6패로 7경기째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라나다만 만나면 작아지고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마요르카가 최근에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최근에 11경기에서 한 골로 주춤하고 있고 지난 맞대결에서 그라나다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프라츠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리그 13경기 무득점 그리고 공격수 사일 라린 선수 역시 최근에 8경기 무득점으로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 그라나다의 천적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사무 코스타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사무 선수 역시 지난 8월달 그라나다 원정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제 아무리 마요르카가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이 천적 상성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원정 성적이 0승 2무 11패로 현재 라리가 원정 성적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보다도 원정 성적이 더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이 그라나다도 마요르카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우주니 선수가 리그 3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맨유에서 영입을 한 파쿤도 펠리스트리 같은 측면 자원들이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마요르카보다도 조금은 나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라나다 역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루이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무 코스타가 빠지는 마요르카와 마찬가지로 중원에서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양팀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 통계인데 그라나다가 3대2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마요르카가 오히려 기대 득점이 2.62골로 1.43골의 그라나다보다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5대5의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이고 이 그라나다가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제공권 1등을 달리고 있는 마요르카 특유의 높이 그리고 무리키 선수를 앞세운 헤딩, 뚝배기 한 방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무리키 선수를 비롯해서 프라츠, 사일라린 같이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과
마요르카 상대로 그라나다가 원체 강했다는 천적 면모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마요르카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는데 제가 굳이 무승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마요르카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12번의 무승부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그라나다 쪽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몬차 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리A 7경기에서 4승 2무 1패 굉장히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직전 제노아 원정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 칼리아리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몬차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충분히 승리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몬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몬차의 에이스는 바로 골키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디 그레고리오라는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제노아전에서도 페널티킥 선방을 보여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세리에 A에서 득점 차단 부문 1등, 90분당 선방 1등, 선방 확률 2등을 달리면서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 칼리아리의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의 골문을 넘어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몬차가 최근에 공격수 콜파니 선수가 제노아 상대로 2개의 어시스트를 올려주면서 최근에 리그 4경기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모따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리그 4경기 2골 이 공격형 미드필더 페시나 선수까지 리그 4경기 3골로 살아나면서 주요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몬차이기 때문에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의 선방 능력과 더불어서 몬차 특유의 점유 축구 그리고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살아남과 동시에 최근에 경기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엘라스 베로나에서 2m 가까이의 장신 공격수 주리치 선수를 최근에 영입을 한 몬차인데 이 주리치 선수가 몬차 이적 이후에 7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면서 확실히 몬차와 어울리는 영입인가는 아직까지 이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 주리치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몬차의 기존 약점이었던 제공권이 보완이 됐고 특히나 몬차라는 팀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현재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인데 이 주리치 같은 경우에는 원체 2m 가까운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헤딩 뚝배기 한 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몬차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과 제공권은 충분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주리치 선수가 적응을 하기 시작한다면 몬차가 한층 더 위협적인 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주리치 선수가 엘라스에서 넣은 필드골 4골 중에서 3골이 헤딩골이었고 그 3골 중 2골이 세트피스였기 때문에 충분히 몬차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완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세리에 A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는 받쳐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칼리아리는 원정에서 1승 4무 9패 원정에서 9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확실히 홈에서의 5승 4무 5패 20골보다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변 결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었던 공격수 라파둘라 선수가 리그 11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면서 이 칼리아리가 그래도 공격 쪽에서 라파둘라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칼리아리가 루분보, 파볼레티 그리고 페타냐 같이 기존 공격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라파둘라나 백업 공격수 쇼무로도프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가에타노 같은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을 해주면서 이 칼리아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백업 자원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몬차라는 팀은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칼리아리 역시 약점인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몬차의 주리치 선수가 합류가 됐기 때문에 이 주리치 선수의 헤딩 뚝배기가 세트피스 한 방에서 나와준다면 이 칼리아리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몬차가 공략을 하면서 이 몬차가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는 양 팀이 올 시즌 첫 맞대결 칼리아리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는데 당시에 몬차가 점유율을 61%나 가져갔지만 오히려 슈팅 숫자는 칼리아리가 17개 대 12개로 5개 더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1.61골 대 0.72골로 오히려 공격 지표면에서는 칼리아리가 1차전 맞대결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칼리아리의 최근 무패 행진 상승세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우디네세 대 토리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토리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무려 15번으로 이 우디네세가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팀이고, 이 토리노 역시 무승부가 11번으로 적잖이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가 굉장히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디네세가 홈 경기에서 1승 9무 4패 이 무자비 일가견이 있는 팀이고, 이 우디네스가 그래도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세리에 A 6경기 기준으로 2승 3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주전 중앙수비수 페레즈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 우디네스이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오고 있는 우디네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레드카드를 조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디네스의 2m 장신 공격수인 루카 선수가 직전 라치오전에서 10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 역시 우디네스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공격수 토뱅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루카와 토뱅, 빅앤스몰 조합이 어느 정도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평균 점유율이 39.8%로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 팀인데 홈에서는 6승 6무 2패 8실점밖에 당하지 않으면서 홈에서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3승 5무 6패 실점이 18실점으로 홈보다 10실점이 늘어나는 수비 집중력 저하가 원정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주전 미드필더 일리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는 토리노이기 때문에 이 중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세리에 A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토리노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라치오, 로마, 피오렌티나, 나폴리 같이 강팀들을 상대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무 2패의 성적이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골 결정력 보완을 위해서 아탈란타 출신의 사파타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해서 이 사파타 선수가 토리노에서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8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그나마 사파타 선수가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나브리아라는 공격수 역시 직전 나폴리전에서 리그 9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 역시 토리노 입장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일리치라는 미드필더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토리노인데, 이 일리치 선수가 지난 우디네세와의 1차전에서 동점골 그리고 최고 평점을 기록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리치가 빠지는 것은 토리노에게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양팀의 1차전 맞대결 통계인데 당시에도 점유율을 토리노가 62%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기대 득점이 1.01 대 0.85, 슈팅 숫자 14개 대 10개, 스코어도 1대 1이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5대 5의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의 공통적인 약점은 바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인데 이 우디네스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92골인데 실제는 20골에 그치고 있고 토리노 역시 19.33골 대비 18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우디네스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7.4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5골, 토리노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8.75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6골로 적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는 14경기 중에서 9경기가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였을 정도로 홈에서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10골이나 늘어나면서 무실점 경기도 4경기로 줄어드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토리노의 하락세와 원정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 그리고 우디네스의 무자비 면모와 최근에 우디네스의 나쁘지 않은 경기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살레르니 대 레체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 10경기 2무 8패 하락세에 빠지면서 압도적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도 1승 4무 9패로 원정에서의 1승 4무 9패보다 다를 것이 없는 홈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살레르니이기 때문에 딱히 홈발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 레체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레체 상대로 1승 2무 5패 열세이기 때문에 액면가로는 현재 레체가 순위가 더 높고 국내 배당 역시 레체가 근소한 정배당이기 때문에 레체가 근소하게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현재 레체 역시 상태가 메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 1무 4패 승리가 없는 레체이고 특히나 주전 측면 공격수 반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의 반다 선수의 돌파가 없다면 레체 역시 상당히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레체가 원정 경기에서는 6무 8패로 1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레체도 살레르니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체가 반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크르스토비치라는 공격수가 A매치 포함해서 23경기에서 한 골로 부진하고 또 다른 공격수인 피콜리 선수 역시 리그 12경기 한 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다가 빠지는 상황에서 크르스토비치와 피콜리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점 역시 레체에게는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레체에서 8골 4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측면 공격수 이 스트레페자 선수가 2부 리그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레체의 공격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1차전 맞대결을 펼쳐서 레체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레체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당시의 레체와 지금의 레체는 조금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반다 선수가 결장이 되고 이 주요 공격전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스트레페자라는 기존 에이스 공격수 역시 이적이 된 레체이기 때문에 이 레체의 원정 고자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굉장히 레체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살레르니가 5실점으로 가장 많고 레체가 4실점으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역습에 의해 실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경기이고 특히나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레르니가 세트피스 득점이 올 시즌 5
5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살레르니가 집중력을 올릴 수만 있다면 레체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3.81골로 이 세리에 A에서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살레르니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레체 입장에서도 살레르니 상대로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체의 반다라는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이 되는데 이 반다 선수가 레체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돌파를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다 선수가 빠지는 레체의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된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전형적인 똥대똥의 구도가 나오면서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도 주전 미드필더인 가스타누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누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헤타페 대 지로나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타페가 온전한 전력이었다면 최소 투포를 잡아서 헤타페 쪽 이변을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헤타페가 현재 주포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인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타페의 올 시즌 상승세를 이끌었던 원동력이 바로 마요랄 선수의 골 결정력인데 이 마요랄 선수가 리그 15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헤타페가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발렌시아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 원정에서 헤타페가 슈팅을 15개나 때렸고 기대 득점도 1.27골이나 기록을 했지만 결국에는 무득점에 그치면서 발렌시아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에서 이 마요랄 선수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지로나를 상대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헤타페가 7승 4무 2패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이 지로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난 8월달 지로나가 홈에서 헤타페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로나 특유의 공격력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주전 측면 공격수인 치안코우 선수 역시 무릎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지로나 역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지로나이기 때문에 이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원정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 빌바오 같이 강팀들이었고 까다로운 마요르카 원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헤타페 원정에서는 그래도 제 기량을 발휘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로나도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주포 공격수 도부비크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지로나 역시 도부비크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마요랄이 빠져있는 헤타페와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이 아쉬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다소 높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로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1골로 역습 자체가 그리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지로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헤타페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력, 특히나 홈에서 거친 축구를 보여주면서 이 지로나의 점유 축구, 패스 축구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텐데 그런 것에만 말려들지 않는다면 마요랄이 빠져있는 헤타페를 상대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우위를 가져가면서 그래도 지로나가 근소한 우세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번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프로시노네와 라치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프로시노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 빵꾸의 위험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취향껏 무승부로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로 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시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형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인데 홈에서는 6승 3무 5패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0승 3무 11패에 단 1승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현재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세 번째로 많이 받는 것이 바로 프로시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세리에 A 7경기에서 2무 5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프로시노이고 그래도 공격수 체디라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소울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무득점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소울레 선수가 얼마만큼 살아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4연패 수렁에 빠져있고 직전 우디네세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사리 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현재 라치오가 사리 감독 후임으로 마르세유를 이끌었던 이고르 투도르 감독을 영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식적인 오피셜 차기 감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골키퍼 프로베델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질 가능성이 높고 핵심 주전 미드필더인 귀행두지 선수 역시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과 수비 공백이 불가피한 라치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라치오가 최근에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베테랑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6경기 무득점, 측면 공격수 펠리페 안데르송 선수가 7경기 무득점, 측면 공격수 자카니 선수 역시 5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요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감독까지 경질이 됐고 주전 골키퍼와 주전 미드필더가 나란히 빠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는 프로시노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시노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 능력은 프로시노가 라치오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치오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프로시노를 상대로 짠물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경기는 주전 골키퍼 프로베델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라치오가 확실히 수비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 라치오 홈에서 펼쳐서 라치오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의 경기 통계를 보시면 슈팅 숫자 13대 11로 굉장히 대등했고 기대 득점 역시 라치오가 1.56 프로시노가 1.13으로 상당히 대등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라치오의 하락세와 감독 경질 그리고 주전 골키퍼 프로베델과 미드필더 귀행두지의 결장 주요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고 프로시노가 홈발을 받는 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승부 빵꾸를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제가 무승부 빵꾸를 감수하고 승패로 가는 이유는 라치오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딱 4번으로 무승부가 2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세비야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부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가 직전 알메리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래도 라리가 7경기에서 3승 3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셀타비고 상대로 최근에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세비야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셀타비고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캐고 있고 7경기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3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어느 정도 셀타비고의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의 측면 공격수인 루케바키오 선수가 약 3달 만에 부상 복귀전을 치러서 알메리아 상대로 복귀전에서 복귀골을 신고를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 공격수인 오캄포스 선수 역시 리그 생경기 1골 1도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비야 B팀에서 끌어올린 유스 출신의 공격수 이삭 로메로 선수가 알메리아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2경기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엔네시리 역시 최근에 리그 6경기 4골로 이 세비야가 전체적으로 공격전의 컨디션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엇보다 세비야가 강력한 것이 바로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를 앞세운 이 세트피스 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가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모스 선수를 앞세운 세트피스 한 방이 준다면 세비야가 홈에서 굉장히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지만 세트피스 실점도 10골로 거의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바로 세트피스 기대 실점은 8.96골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기대 실점이 8.96으로 높은 것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실점은 5골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 입장으로서는 셀타비고가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이 적다는 것은 껄끄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3골로 적지 않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로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고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이 얼마 전에 경질이 됐기 때문에 감독 경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경기에서 살펴봤던 라치오와 달리 셀타비고는 셀타비고 B팀 출신의 히랄데스 감독을 빠르게 선임을 하면서 조직력을 재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감독 경질 효과가 조금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테랑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2골로 나쁘지 않고 장신 공격수 라르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지만 이 아스파스 선수가 진두지휘하는 셀타비고의 역습 한 방이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비야의 수비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감독 경질 효과를 고려해서 7번 경기는 승부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